안녕하세요. 스프링부트 액추에이터 파헤치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트릭스 타입 중에서 타이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가 이제 매트릭 타입 시리즈의 마지막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타이머라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타이머입니다. 그냥 시간 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요거를 이제 재서 이제 액추에이터에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똑같습니다. 이제 타이머, 뭐 그동안 타이머, 아니, 카운터, 그리고 게이지 이런 거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타이머도 이제 등록해서 만들면 되는데 비슷합니다. 이렇게 타이머.점 빌더를 이용해서 이제 레지스터 하면은 이제 타이머가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하나 타이머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타이머 컴피그. 자, 타이머 컴피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빈으로 등록을 해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자, 얘는 타이머를 리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마이 타이머라고 할게요. 자, 얘는 왜 빨간색일까요?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마이크로미터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머.점 빌더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빌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마이.점 타이머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태그 넣고 싶으면 태그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레지스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에는 미터 레지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미터 레지스터리 이상한 걸 한 것 같은데 미터 레지스터리 맞네요. 자, 미터 레지스트리를 넣어주면 되고 얘를 이렇게 해주고 얘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타이머가 리턴될 것이니까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터 레지스트리가 필요한데 얘를 이제 미터 레지스트리와 하는 이제 빈이 필요한데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라이빗 파인을 하고 이제 멤버 변수로 잡아주고 얘를 required IOS constructor 이렇게 잡아줘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건 필요 없죠. 여기 거 이렇게 쓰면 사용해도 되고 요렇게 요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좀 더 낫네요.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게 낫겠네요. 자, 요렇게 얘는 얘가 필요하다. 빈 만들 때 해서 얘를 잡아서 이제 어쨌든 요렇게 하면은 이 마이 타이머라고 하는 타이머가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거 갖다 써야 되겠죠. 어디다 쓰냐? 만들어 봅시다. 타이머 컨트롤러. 자, 얘는 또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매핑에는 API의 타이머.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든 타이머 컴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이머가 정확하게는 이제 마이 타이머가 필요하죠. private final 타이머 마이 타이머 얘도 또 자 이렇게 얘를 임포트 해주면 되겠고 얘가 생성자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required req args constructor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잡아주겠죠. 자 그리고 get mapping을 해서 타이머의 타이머네. 어쨌든 자 public string 타이머 이렇게 해주고 아까 만든 요 타이머 여기서 지금 빈으로 등록했잖아요. 요 타이머를 갖고서 이제 쓰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제 주입을 받았으니까 요 my timer 점 보시면은 여기에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다 레코드가 되게 많죠. 이 레코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런어블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해야 할 내용을 여기다 매기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싶은 것들 여기서는 이제 저는 뭐 DB 커리를 하고 뭐뭐뭐를 하고 뭐뭐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슬립을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스레드 덤 슬랩 슬립에서 3초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트라이 캐치로 묶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레코드가 되고 리턴을 해야 되는 거야. 리턴 뭐 오케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실제로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비즈니스 로직에 걸리는 시간을 저는 이제 매트릭으로 만들어서 이제 수치화 시켜서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타이머.점 레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감싸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넣고 싶은 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서 이제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타이머의 이름은 my.timer입니다. 그래서 네, 얘가 처음에 빈으로 등록되었고 요거는 이거 한번 실행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PI 슬러시 타이머의 타이머 API의 타이머의 타이머 이렇게 하면 3초 걸리기 때문에 좀 걸려요 이게. 자, 오케이. 또 한 번 더 또 3초 있다가 리턴이 되겠죠. 자,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매트릭스 값을 한번 보면은 my.timer였죠. 그러니까 여기 my.timer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y.timer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 my.timer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따로 이제 베이스 유닛 성정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초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 2번 이제 제가 이 API를 타이머 레코드 하는 API를 2번 호출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 카운트가 2번이다. 그리고 토탈 시간이 이제 소요된 시간이 6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실제 슬립이 3초이기 때문에 거의 3초니까 6초인데 이제 슬립이 들어가기 위아래에 이제 약간의 뭐 시간이 약간 더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뒷부분에 약간씩 초도가 약간의 시간이 더 들어간 것이고요. 어쨌든 총 6초가 됐다. 그리고 이 두 번에 호출된 거에서 이렇게 레코딩 한 거에서 그 중에서 제일 최대 값이 3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계속 3초로 슬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대 값은 계속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그리겠죠. 자, 이렇게 타이머를 사용하면은 토탈 타임 그러니까 누적 시간 그리고 각 횟수마다의 그 시간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린 시간 맥스 값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누적 시간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총 10초 걸렸다 나왔어요. 누적 시간이. 근데 이 10초가 10번 호출됐는데 토탈 10초인 건지 100번 호출됐는데 10초 걸린 건지 이게 그러니까 몇 번당 그 누적 시간인지가 있어야지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누기 해주기 위해서 이제 평균 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총 토탈 카운트를 이제 함께 보여주는 게 이제 특징인 것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타이머.점 빌더를 이용해서 이제 등록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타이머를 이제 요 비즈니스 로직에 타이머를 걸고 싶다 하면은 제가 만든 타이머.점 레코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넣어주면은 이제 계속 그 레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강의록에는 이렇게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마이 타이머를 적어놨는데 이제 해놨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타이머가 요 마이크로미터에 있는 타이머가 빈으로 등록된 게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만든 게 타이머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실습하다 보면 타이머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타이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 이제 하나만 주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요 타입으로 여러 개 만들었으면은 이제 여러 개니까 하나를 골라라라고 해서 에러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에러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my timer 이렇게 적어주면은 my timer라고 하는 요 빈 이름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 지금 이름이 my timer가 이 타이머의 타입은 타이머고 요 빈의 이름은 my timer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y timer를 이렇게 그 이름으로 된 빈을 이렇게 이렇게 주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my timer를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동작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실제 테스트는 이렇게 API로 호출해주고 뭐 이제 호출해주고 요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본 것이고요. 이제 디버깅을 잠깐 볼게요.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할까요? 보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을 여기다 넣어주고 내가 시간 체크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시간 체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 이제 이렇게 짜죠 보통. 뭐 이제 시스템 점 커런트 타임 해서 스타트 타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점 커런트 타임 해주고 엔드 타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롱 뭐 일랩스드 타임은 엔드 타임 빼기 스타트 타임 이렇게 해서 요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어떤 비즈 로직을 버즈 로직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요 되게 많은 코드들 함수들에 대한 그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위에다가 한번 시간을 적어주고, 끝났을 때 시간을 또 확인해서 이제 이 시간과 이 시간, 이게 끝 시간과 시작 시간을 빼서, 요게 그러면 이제 총 소요 시간이겠죠. 요거를 이렇게 뭐 로그로 로깅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실제 내용을 보시면은 레코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일단은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인데 구현체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타이머가 없는 것이고, 요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실제 런타임에는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모노 이게 시간을 갖고 오죠. 이게 s 처음 시간. 그다음에 실제 할 그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실행해주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시간 재죠. 여기 e가 엔드 타임이겠죠. 요 s가 스타트 타임이겠고. 그래서 이렇게 엔드에서 스타트 타임 빼버리면은 실제 요거가 소요된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레코딩을 해주는 거죠. 별거 아니죠,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에다가 시간을 찍어서 이제 확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타이머.샘플이라는 샘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레코드 요 방식은 좋은 게 뭐냐면, 요 안에다가 이제 이 방식은 주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요 블럭 안에다가 이제 그 모든 로직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바로 앞에 스타트 타임 체크하고,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여기서 이제 엔드 타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메서드에서 스타트 타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서드에서 저기 딴데 혹은 다른 스레드 뭐 이런 데서 이제 엉뚱한 곳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if else 타서 이제 어떤 케이스일 때는 지금 스탑을 해주고 타이머 스탑을 해주고, 어떤 케이스든 저를 어떨 때 타이머를 스탑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커스터마이즈 많이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하고 싶을 때는 이때 이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 맨 앞에 스타트 타임, 맨 끝에 엔드 타임을 체크해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타이머.점 샘플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타이머.점 스타트해서 이제 하나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스타트 타임이 들어가 있는 이제 스타트 타임이 들어가 있는 타이머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머 정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로 지금 막 콜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만 타이머를 등록시켜서 이제 시간을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여기 샘플.점 스탑 해주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시작과 종료 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요 타이머 어떤 타이머 이름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겟 매핑으로 해서 똑같이 여기서는 타이머 2라고 할게요. 타이머 2라고 하고,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자, 스트링 타이머 2. 자, 리턴 일단 오케이를 하고요. 아까처럼 타이머.점 스타트를 해주고, 미터 타이머.점 스타트에다가 미터 레지스트를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터 레지스트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private final 미터 레지스트리 이렇게 하고 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샘플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수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만하고 싶다 했을 때 여기 샘플.점 스탑을 해주면서 이제 타이머를 등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 레지스트리.타이머
미터 레지스트리 점 타이머에다가 마이 점 이제 타이머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타이머 2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쌍타운 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너무 끝나면 안 되니까 그냥 똑같이 스레드 점 슬립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건 2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재구동. 자, 그리고 타이머 2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타이머 2를 호출하면 2초 기다리겠고요. 자, 됐고 한 번 더 또 2초 기다리겠죠. 그럼 한 번 더. 자, 3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3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이머 2를 보면은 총 3번 호출됐다. 그리고 2초니까 누적해서 6초겠죠. 그래서 6초. 그리고 2초니까 맥스 값은 2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자, 이 예제는 되게 별로 좋은 예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여기, 요 내용이 지금 사실은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좀 더 의미 있게 쓰려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이제, private, void, 뭐, 자, 이거 뭐,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thread 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샘플을, 자, 점, 샘플, 타이머, 샘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즈니스 로직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종료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안에서 사실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뭐, if, 뭐뭐뭐일 때는 종료를 해주고, else일 때는 종료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저기 딴 데서 또 이제 종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케이스일 때는 이제 요게 불가능하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어쨌든 몽땅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시작 부분은 여기 있고 끝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딴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샘플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 괜히 지웠네. 됐다. 자, 요 그릴 이렇게 해주고 요건 지워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샘플 타이머.점 샘플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타이머라는 것은 보니까 이제 쉽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시작 시간, 끝부분에 끝나는 시간 체크한 다음에 두 개 빼갖고서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구한 거에 대한 맥스 값을 갖고 있으면 되고 총 카운트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되게 제네릭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너럴하게. 그래서 이제 이제 어노테이션 골뱅이 타임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제공해서 이제 그걸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노테이션은 타임에서도 이제 counted라고 하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용했죠. 여기서도 이제 time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건데 counted에서도 어떻게 썼냐면은 쓸 때 이 counted aspect라고 하는 타입을 bin으로 해줘야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AOP를 이용하기 때문에 골뱅이 aspect, 골뱅이 around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를 등록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게 실제로 counted aspect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timed에서도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timed aspect라고 하는 것을 또 등록해 줘야 돼요. 자, 요 부분들은 이제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